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의 코로나19 백신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4세까지만 맞습니다. 효과를 두고 논란이 된 만 65세 이상은 다음 달 말까진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보면 2달 가까이 미뤄진 셈입니다. 먼저 백일현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 당분간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효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월 말 나올 걸로 예상되는 미국의 임상 자료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대상은 요양시설의 환자와 의료진, 종사자 등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빨라야 4월에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26일 시작되는 접종은 이들을 뺀 만 64세 이하 환자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두 27만 2천여 명입니다. 아마 요양병원 종사자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 4천 명은 다음 달 8일, 방역 검역 요원 등 7만 8천 명은 다음 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제 백신 공급 기구에서 들어오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 5천여 명은 2월 말에서 3월 초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1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한 모의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정부의 목표대로 오는 11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분기에 계약하기로 돼 있는 다른 백신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확정된 건 아니어서 현재로선 다음 달 말에 나온다는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건 다음 달 말에 확인할 미국의 임상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는 시기가 3월 말이고 결과를 분석해서 도출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방역 당국의 입장은 고령층을 가장 먼저 접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제일 처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과 논란이 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번, 그리고 질병청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1번 등 모두 4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이유입니다. 65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접종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3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면 대안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백신 수급 계약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공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미뤄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은 정부가 보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백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3분기까지 체계적인 접종 계획이 필요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눈앞에 있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친인척 관계인 시리아인 22명이 확진이 됐는데 주변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있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만 센 게 아니라 치명률도 기존보다 많게는 1.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시리아인 20명이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만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모임 이후에 집에 갔던 4명도 감염됐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주로 돌아가 가족 3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모두 22명이나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가족들이 여기서 자주 모임을 가졌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차 수집하는 일 가족끼리만 하신다고 해. 방역 당국은 이들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는 이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경남과 전남 외국인 집단 감염의 친척입니다. 이번에 여주에서 감염된 확진자도 이들과 친척 관계입니다. 아직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뿐 아니라 치명률도 최고 70%나 더 높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초기에는 전파력이 강한 것만 알려졌잖아요.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독성이 강해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주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사실상 지역 전파가 빠르게 이뤄진 걸로 봐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입니다. 미국에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전파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 보건당국은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음 달쯤에는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7종류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7종류 모두 유전자의 같은 지점에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나 우려스럽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열흘에 2배씩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미국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음 달쯤 다시 바이러스 감염세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독일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체코와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각각 영국발 변이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717 Personen. Davon waren 288 Personen nicht einreiseberechtigt. 앞서 뉴질랜드도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현지 시간으로 17일 자정까지 사흘간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영국발 변이 감염 환자가 3명 발생한 데 따른 선제 조치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식당과 카페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PC방과 독서실은 밤새 열어도 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가게 주인과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충무로의 식당 골목에 이희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지난주라면 이제 1시간 안에 식당에서 나가야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식당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일단 지난주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어난 것 같다는 식당 주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2~3명씩 짝을 지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이 식당 앞으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밤 10시까지 식당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요. 이렇게 문 앞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식당 주인이 안내문을 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식당 예약 장부입니다. 이렇게 예약이 하루도 한 건도 없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약 장부를 보면요. 벌써 저녁 예약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식당 2층에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손님에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이전에는 외식을 할 때 시계를 보거나 시간을 신경 쓰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 제한이 조금 늘어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들이 8시 반짝만 되면 이제 가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9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굉장히 희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영업이 가능해진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선 PC방, 영화관, 독서실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이곳 업종들에서 가장 환영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PC방은 밤늦게 오는 손님들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그동안 가장 타격이 컸다는 게 PC방 주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한이 풀린 점은 참 다행이지만 확진자가 또다시 늘면 또 영업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흥업소는 석 달 만에 문을 여는 건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오랜만에 문을 연 유흥업소들은 오늘 낮부터 영업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업주들은 문을 연 건 참 다행이지만 PC방이나 영화관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술집들에는 제한이 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유흥주점 업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8시부터 손님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9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10시까지 하면 9시 이후에는 손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최소 12시까지만 해주시면. 네, 코인 노래방 업체들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밤늦게 손님이 많은 영업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대전의 IM 선교회 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도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까 우려해 경찰은 방호복에 보호 안경까지 쓰고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줄줄이 들어갑니다. 방역복을 모자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보호 안경도 꼈습니다. 방역 요원 같지만 경찰관들입니다. 대전 IM 선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3주간 닫혔었는데 오늘 풀린 겁니다. 경찰은 IM 선교회 건물과 교육관 두 곳을 함께 수색했습니다. IEM 국제학교와 선교회가 있는 본관을 주로 살폈습니다. 몇 층에 수준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층. IM 선교회 사무실이라고 IEM 국제학교 사무실이 있어요. 교무실이 있어요. 경찰은 컴퓨터 등이 담긴 상자 6개를 가져나왔습니다. 학업 계획 관련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IM 선교회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는지 여부입니다. 집단 발병 당시 국제학교 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정황이 잇따라 나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선교회 측이 국제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정확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학교란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당국의 신고도 없이 국어와 영어, 수학을 가르쳤다면 법을 어긴 겁니다. 학생들을 공개 모집한 점도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교회를 고발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방역 수칙을 얼마나 어겼는지 살펴보고 과태료 등을 물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대전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